전북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최대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를 기해 한파특보도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매서운 한파도 이어지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삭감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절반가량 복원됐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주 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의 주간 운영사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노조가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2.5%에서 2.6%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해 2만 원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긴축 재정 속에 부안군이 편성한 내년 예산을 분석한 부안 소식과 진안, 순창, 무주 소식을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모레까지 최대 50cm가 넘는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 쪽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주 기자,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북 군산 비흥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군산에는 지난 주말에도 30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쌓였던 눈이 녹기도 전에 다시 눈이 내리면서 제 발목까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바람도 함께 같이 불면서 제 뒤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는 그 안쪽까지 눈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쌓인 눈은 순창 북흥이 22.6cm로 가장 많고 무주 덕유산 16.5cm, 정읍 11.8cm 등입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정읍시 이반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17km 지점에서 고속버스 등 차량 10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렸고 사고도 잇따랐는데 모레까지 더 많은 눈이 내린다고요? 네, 찬 공기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특히 북서풍을 타고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5에서 3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많은 곳은 50cm가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예보된 데다 당분간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여 운전할 때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립 위험이 있거나 붕괴 위험 시설물이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비닐하우스나 가설 건축물 지붕은 특히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두거나 받침대 등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북 대부분 지역에 현재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있고 앞으로 대비해야 할 곳은 어딘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유민 기자, 먼저 CCTV를 통해서 현재 눈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KBS 재난안전 CCTV로 현재 어느 곳에 눈이 많이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창 담양 고속도로 문수산 터널 입구입니다. 도로 가로등에 굵은 눈발이 쉼없이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안내판에는 눈길 50km 이하 감속 운전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곳이 터널 입구인데요. 터널 입구는 차에 딸려 들어온 눈이 살얼음으로 변해 매우 미끄러울 수 있어 특히 서행하셔야 합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예보된 데다 내린 눈이 추위에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엔 평소보다 더욱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눈이 가장 많이 온 순창 지역 한 곳 보겠습니다. 순창 구림면 운북리 국도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현재 도로 한쪽에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후에 제설차가 지나가기도 했지만
치우자마자 곧바로 눈이 다시 쌓일 정도로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경사가 있고 굽은 도로가 맞닿은 산간 지역을 지나실 때는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눈이 계속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 얼마나 앞으로 더 눈이 오는지 또 어떤 걸 대비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KBS 재난안전지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설특보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부분이 대설특보가 내려진 지역인데 현재 충청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짙은 색으로 칠해진 곳들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전북에서는 현재 부안과 군산, 김제, 순창, 정읍, 고창 등 6개 시군의 대설경보가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익산, 전주, 남원 등 8개 시군의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2시간 뒤에 레이더 예측 영상을 살펴보면 눈구름이 서해안에 집중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북 서부와 순창에 10에서 30cm, 많은 곳은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창을 제외한 전북 동부에는 내일까지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대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살펴보겠습니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도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유지하시고 체인 등 차량 월동용품도 준비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터널 입구나 다리, 고가도로는 잘 어는 구간이니 지나실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린다면 가급적 차량 운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양이 많고 무거운 눈이라고 예보했는데요. 때문에 폭설로 인한 시설물 무너짐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폭설 대부분의 재산 피해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때그때 빨리 치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감시 시스템으로 전북 대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주 기상지청 연결해서 자세한 눈과 한파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남철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전북 곳곳에 대설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눈은 특히 어느 지역에 언제 많이 내리겠습니까? 네, 현재 대설특보가 전북 전 지역에 지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북 대부분 지역에 눈이 강하게 내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서해안 지역은 22일까지도 눈이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보를 보면 전북에는 모레까지 50cm 넘는 눈이 내립니다. 양이 적지가 않은데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지난 16일에서 17일 사이 내린 눈이 영하의 기온으로 녹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눈이 미처 치워지지 않은 곳, 또 이제 녹다가 얼음이 된 곳 이런 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눈에다가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설물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미끄러운 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약자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추위의 기세도 무서운데요. 서해안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와 강풍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한파주의보가 고창군과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지역 전역에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강풍주의보도 서해안 지역인 군산, 김제, 고창, 부안에 걸쳐 강풍주의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말도의 경우 순간 최대 풍속 23m가 기록이 됐었고 부안 지역도 16m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과 바람, 이 모두 조심을 하시는 그런 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기상지청 우남철 예보관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외출이나 차량 운행을 되도록 자제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운전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눈길 운전 시의 주의사항과 차량 관리 요령을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눈길 운전 중 가장 위험한 행동은 운전대를 급히 돌리는 겁니다. 노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 작아져 작은 핸들 조작에도 차량은 크게 휘청이게 됩니다. 눈길에서는 제동거리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제동할 경우 제동거리가 마른 길에서는 13m지만 눈길에서는 44m로 3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앞차와의 거리를 보통 때보다 3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도 절대 평상시처럼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차를 세울 땐 일반적인 브레이크보다는 엔진의 단수를 서서히 낮추는 엔진 브레이크가 안전합니다. 굽은 구간을 달릴 땐 속도를 줄여 진입하고 브레이크 조작과 기어 변경은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변속 기어를 저속으로 바꾸고 중간에 기어를 조작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멈춤 없이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차체가 미끄러진다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합니다. 눈길에서 타이어가 헛도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후륜 구동이라면 뒷바퀴에, 전륜 구동이라면 앞바퀴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장비가 없는 상태로 눈 위에서 바퀴가 헛돌 때는 일단 차를 세우고 모래나 흙을 뿌린 뒤 천천히 출발해야 합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는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교통 통제 상황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사왕실에, 전국의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각 지역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길을 운행하다 폭설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눈이 올 때는 주차한 뒤 와이퍼를 올려둬야 얼어붙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기 전 시야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뿐 아니라 옆과 뒷유리도 닦아야 주행 시 시야 확보가 원활합니다. 특히 미등과 전조등, 상향 등에 쌓인 눈은 확실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눈길 운행은 연비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료가 여유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폭설은 주로 농촌에 큰 피해를 끼치죠.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거나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설에 대비해서 농작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고립 시의 행동 요령은 무엇인지 임재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폭설로 인한 재산 피해의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폭설에 취약한 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조가 약한 비닐하우스는 폭설 때 지붕 중앙부에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지붕 위에 눈이 쌓이면 넉가래 등으로 빨리 치워야 합니다. 자칫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는 27cm, 축사는 140cm가 쌓이면 붕괴 가능성이 커집니다. 때문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눈 오기 전 미리 비닐을 걷는 게 좋습니다. 재배 중인 시설이 붕괴된다면 응급복구가 중요합니다. 훼손된 지붕에 지피나 부직포를 터널 모양으로 덮는 건데 농작물이 얼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우스 옆에 쌓인 눈도 신속하게 치우고 보온 장치도 가동해야 합니다. 또 기온이 올라가 쌓인 눈이 녹을 때는 눈 녹는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촌의 경우 폭설 시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습 고립 지역의 경우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급히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 식량과 물, 안전장비 등이 든 배낭을 미리 싸둬야 합니다. 집에 머물러야 할 상황이라면 수도 공급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여야가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기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애초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은 6,600여억 원. 하지만 기재부가 78%인 5,100억 원을 깎아 반발을 샀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을 3천억 원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돕는 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증액 항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절반 조금 넘게 복원된 것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진 공항 등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보는 시각은 SOC 전체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지만 이제 국가에서 보는 것들은 또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 위기에 놓였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존원 설립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 피부과의 쏠림,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공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사고 등을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와 정부의 책무도 담았습니다. 전주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을 두고 시의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노조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300톤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민간이 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전주시에 넘기고 20년간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형 민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주관 운영사가 3차례나 바뀌게 됐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사업을 주관할 운영사는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일반 건설사. 이 때문에 전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공공운수 노조가 일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주관 운영사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한 번도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보지 않은 일반 건설사가 지금 이 시기에 운영한다는 것은 앞서 전주시는 출자사들끼리 주관 운영사를 바꾸는 경우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주관 운영사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 승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가 근로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권고는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악취 민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음식물 폐수 처리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은 리사이클링 타운. 해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 기반 시설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주시가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이 정한 수준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전주시 도시계획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 기능을 제한하는 용도 용적제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건물 용적률은 지역 구분에 따라 지금과 같거나 상승폭을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세훈 전 전북도의원이 내년 총선 때 완주, 무주, 진안 장수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례조항 입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전북혁신도시 KTX역 신설, 농협중앙회, 서울대 농생명대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2차 전지와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 기업 유치, 웅치이치 전투 기념관 설립 등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극단적인 혐오와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정쟁만 반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개혁을 약속한 만큼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단적인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한 걸음 더 나간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함께한다며 상생 금융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인하율은 2.5에서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는 2.6%, 이륜 자동차는 8%가량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과 지난 2월에 이어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 원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6% 인하할 예정이고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보험료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시장을 85%가량 점유하고 있는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모두 2.5%에서 2.6%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2만 1,000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험업계가 잇따라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건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보험사들은 내년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진안군의회가 임금 체불 등 해결되지 않는 농어촌 버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의회는 농어촌 버스 회사의 임금 체불과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고장난 버스 운행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수소버스 도입과 재정 지원 문제 등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 순창입니다. 폭행 논란이 있었던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284명 가운데 1,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26표, 반대 899표, 무효 1표로 투표 참여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의 교통안전지수가 하위 등급인 D등급에 머물러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교통안전지수란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수치로 무주군은 보행자와 음주운전 사고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안전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내년 예산으로 8,017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은 큰 폭으로 줄어든 지방 교부세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으며 안전과 산업 분야 예산은 늘렸고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은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 부안군이 내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 예산 편성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안 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부안군이 내년 예산을 8,017억 원 편성하겠다고 부안군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 결과 어떤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예산 심의를 진행한 부안군 의회는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 예산 규모가 줄지 않은 데다 알뜰한 편성을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의회는 예산 심의 결과 부안군이 제출한 8,017억 원 중 모두 20건,
0.8%에 불과한 6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 삭감 내역 중에서도 필수적인 관리 비용 등은 이후 추경에서 반드시 되살아날 예산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0.1%도 못 미치는 삭감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와 올해 있었던 두 차례 추경 심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 삭감을 단행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예산 심의와 결정 기능을 해야 할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부안군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웠습니까? 네, 부안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내년 예산까지 이어지면서 26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부안군이 그간 조성해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9억 원을 내년 예산에 투입하고 국도비 보조금도 3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규모가 축소하리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내년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 회계 부분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6.1%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안군은 역대 최초 예산 규모 8천억 돌파라며 자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 등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또 2024년 예산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25년 예산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외유성 출장, 해외 연수 등 예산을 비롯해 신규 주차장 조성 등 토목 건축 사업 예산도 여전합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2월 예산, 즉 순세계 잉여금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순세계 잉여금은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고 썼는지 살펴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안군은 해마다 적지 않은 순세계 잉여금을 만들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내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12%가 감소했습니다. 재원이 크게 줄어든 어려운 상황인 만큼 편성했다 남게 되는 돈은 줄여보겠다는 부안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부안동래신문은 그동안 부안군이 대규모 토목 사업에 큰 예산을 쓰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을 해왔는데요. 내년 부안군 편성 예산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증가한 분야와 또 줄어든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두드러진 지출 증가 항목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관련 분야입니다. 200% 이상 지출 증가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재위험 지역 정비와 소하천 정비 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는 것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관련 분야도 114% 증가가 이루어져 더 많은 교육기회 제공이 기대됩니다. 그 밖에 복지와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이 증가해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도로 예산도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07억 원이 편성됐고 지역마다 실효성이 낮은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계획도 여전합니다. 부안군의 토목 사업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나면서 보건의료 부문은 지출이 100억 가까이 줄어든 부분도 눈에 띄는 변화로 꼽혔습니다. 네, 긴축 재정 속에 내년에는 세금 낭비 논란이 일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자치단체의 노력과 의회 감시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 학생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그 뒤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테이프로 묶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어머니에게 현금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을 떠난 거로 조사됐습니다. 옥상에 홀로 남겨있던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0분쯤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탈출했습니다. B양은 이후 근처 파출소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지만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추적을 통해 자택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한파가 본격화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고유가로 난방비 폭탄이 걱정돼서인지 일부 지역에서 연탄 소비량이 반짝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줄어든 연탄 기부는 늘지 않아서 온정의 손길 절실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80대 노부부. 올 겨울 한파를 연탄난로로 버티고 있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연탄은 6장. 추위가 기승인 날엔 8장 넘게 필요합니다. 수급절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연탄으로 하는 거지.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이 집에서도 다시 연탄 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난방용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름 가격이 좀 올라갔고요. 쓰기가 들기에는 부담되고 해서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연탄 소비가 반짝 늘었습니다. 전국의 연탄 사용 가구는 7만 4천여 가구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10% 가까이 줄었지만 서울, 대구,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에선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고령 인구와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겨울 한 차례 난방비 폭탄을 맞은 데다 고유가가 이어지자 다시 연탄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가구 소득이 35만 미만이라든지 평균 연령으로 85세 이상이 비싼 기름은 뗄 수 없고 연탄이라도 난방을 해서 겨울을 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하지만 올해 연탄 기부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파가 걱정인 이웃을 위해 나눔의 온기가 절실한 겨울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라고등학교가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그제와 어제 학부모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할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가운데 78.2%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고는 계획대로 절차를 추진하면 2028년 3월쯤에는 전주 에코시티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근 사고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를 증언대에 세워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 신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익산시가 낭상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천 톤 가운데 우선 처리 대상인 8만여 톤을 행정 대집행을 통해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합니다. 나머지 폐기물 12만 톤도 내년 6월까지 이적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폐기물을 처리한 뒤 5년 동안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양념으로 제조한 배추김치 300여 톤과
호주산, 중국산 소금 등으로 절인 배추 100여 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모 업주를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0월부터 1년 넘게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배추김치와 절인 배추 11억 원어치를 인터넷 통신 판매 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부장판사 출신의 전주 지역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8명은 지난 2008년 전주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는 법인에 11억 원을 투자했다가 여의치 않자 투자금 반환 소송에 나섰고 승소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역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해당 변호사가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해 3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 불양면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발견됨에 따라 키우던 오리를 예방적 처분했습니다. 익산시 함여읍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발견돼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인 익산, 김제, 부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 안팎을 소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함께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김제와 부안 등 전북 6개 시군은 대설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북 서부 지역과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5에서 30cm, 많은 곳엔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 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0cm 이상이 쌓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은 시간당 2cm 정도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추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텐데요. 고창과 부안을 제외한 전북 모든 지역에 오늘 저녁 9시쯤 한파특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내일 아침 군산과 전주가 영하 10도 아래, 무주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그치겠고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대부분 영하 10도 아래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익산이 영하 4도, 전주도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완주가 영하 12도, 무주 영하 13도에서 출발해서 한낮에도 영하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모레까지 거센 풍랑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이번 눈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변호사가 부동산 가처분을 취하해 수십억 원의 채권을 상실했다는 기사에서 피해 액수를 30억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